이 사주팔자라는 말과 운명이라는 말이 동의할까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생이 좀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사주팔자는 정말 맞는 것인가? 사는 주제를 놓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제 철학관을 방문하시는 손님들께서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정말 사주팔자는 맞는 건가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사주팔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 손님들이 약간 어리둥절하죠.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지. 우습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사주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그걸 알아보려면 이 사주팔자라는 말과 운명이라는 말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사주팔자라는 말과 운명이라는 말이 같은 뜻을 가진 동의어일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은 비슷한 말이다 라고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 전혀 다른 말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 사주팔자라는 말과 운명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사주팔자라는 말을 볼 때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타고난 생년월일시를 천간과 지지 각각의 기둥으로 보고 내 기둥, 사주, 팔자, 글자가 8개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만세력 같은 걸 보시고 스스로의 사주를 잠시라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8글자라는 걸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이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결코 바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하늘로 부여받고 태어난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운명이라는 글자 중에서 내 태어난 사주팔자가 명에 해당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10년마다 들어오는, 크게 들어온다 그래서 대운, 1년마다 바뀌어서 들어온다는 이 세운이라는 것을 운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두 글자를 합쳐서 운명 혹은 명운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즉 명이라는 건 바뀌지 않죠. 운이라는 거는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 보면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운은 개척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랜저를 만약에 출고를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그랜저는 폐차될 때까지 그랜저인 겁니다. 아무리 엠블럼을 바꿔 달고 멋지게 튜닝을 한다 그래서 그 그랜저가 벤츠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화물차가 될 수도 없죠. 그랜저가 SUV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그랜저입니다. 이것이 사주팔자, 즉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이라는 것은 그 차량이 10년마다 바뀌어서 들어오는 길을 달릴 때 그 길을 일으켜서 운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의 팔자는 각각 10년 단위로 내가 달리는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고속도로, 10년 동안은 진창길, 10년 동안은 비탈길, 이런 식으로 차종과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든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공평하기도 하고 공평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명과 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일생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해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철학관에 가서 보시는 사주팔자라는 겁니다. 이제 운명이라는 말과 사주팔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명이라는 것은 그냥 타고난 것, 바뀔 수 없는 것. 운이라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운명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이 타고난 본성은 바뀌지가 않는다. 그렇죠? 그 본성이라는 것이 바로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이 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3살까지의 어렸을 때의 그런 본성을 어떻게 잘 좀 교육시키고 다듬어주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생이 좀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주팔자와 타고난 운대로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걸까요? 뭐 그렇다면은 운명을 예측하기가 쉽죠? 물론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 철학관에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물어볼 때 그 철학관 선생님들이 하는 말도 그 운명을 기본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함께 논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명과 운만으로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이라는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공부 인성이나 이런 운이 들어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운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공부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나는 공부운이 들어왔으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성적이 오를까요?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죠. 재물의 운이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재물의 운이 들어오니까 그냥 나는 집에서 놀고 먹어도 재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 사주팔자에서 운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것이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공부운이 들어왔을 때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우리는 성적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재물운이 들어왔을 때 그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을 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좋지 않은 운이 우리한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좋지 않은 운이 어떤 운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했을 때 비록 힘든 운이긴 하더라도 그 좋지 않은 운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도 합니다. 운이 변한다는 것 중에서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인연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물론 이 얘기의 전제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어떤 그룹과 혹은 회사와 어떤 조직과 어떤 나라와 내가 속해 있는 환경과의 연관된 것을 모두 인연의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인이라는 말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연이라는 말은 그것을 도와주는 외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과 연이 합쳐져서 생겨나고 인과 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지시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끔 뉴스 보면은 이 자동차 사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에 몇 명이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 자동차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의 운이 전부 다 죽거나 다쳐야 할 운명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는 100살까지 살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동의 운명을 겪어야 했습니다. 같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인연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연이라는 건 비단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인연을 맺는 모든 조직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국가 모든 것이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는 사운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나라에는 국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이가 똑같은 남과 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경우 30대부터 40대까지 아주 돈을 많이 벌 팔자입니다. 운이에요. 근데 이 남자는 30대부터 40대까지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할 그럴 때입니다. 이 둘이 각각 인연이 없이 따로 살았더라면 이 여성분의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을 테니까. 그리고 남성분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느 날 인연을 맺고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경제 공동체가 됐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여성분이 노력해서 번 돈이 이 남성분을 위해서 쓰여졌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성분은 충분한 경제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생활을 했어야 할 거고요. 이 남성분의 경우는 가장 힘든 시기를 여성분의 도움으로 버텨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물론 사주 명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연까지도 미리 예측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추명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저의 경우는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과 명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주팔자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주팔자는 정말 맞는가요? 하는 질문에 제 대답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는 겁니다. 운과 명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맞는 것이고요. 여기에 인연이 들어오면은 어찌될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주를 추명하는 명리학자들에 따라서 달리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라는 말은 결코 통계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주팔자는 참으로 과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란 것이 어떠한 가설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그 가설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라면 이 명리학도 과학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연까지 본다라는 것은 어쩌면 4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4차원의 시각으로 3차원을 바라보는 거죠. 3차원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제 앞모습밖에는 못 볼 겁니다. 제 뒷모습을 볼 수는 없죠. 하지만 4차원으로 들어가면 제 앞모습, 뒷모습, 위에서 밑에서 다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라는 것을 4차원의 시각에서 3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과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주팔자가 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